네, 안녕하세요. 사과책방에서 43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은 바로 김호열 번역가의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입니다. 네,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로는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직종이 우선 저는 통번역 직종이었습니다. 이것은 계약직이었고 약 한 3개월 정도 했어요. 7주 정도는 전라도에서, 그리고 7주 정도, 나머지 7주 정도는 한 경상도에서 근무했는데요. 그렇게 근무하고 나서 제가 저희 집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로 복귀한 지 아직 2주째 안 됐습니다. 2주째 안 되고 저는 2주째 안 되는 기간 동안 전 그리고 나서 어디로 출근하기로 했다가 제가 하루 출근하고 이제 통발 계약직 끝나고 어디로 출근 뭐 무슨 경제협회 이런 데 출근을 한 하루 정도 했는데 저랑은 좀 잘 안 맞고,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좀 충분한 고찰이 있기 전이어서 저는 거길 나와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을 혼자만 했던 건 아니고요. 제 친구들 만나면서 뭐 좀 했었어요. 전 제 인생에서 뭐 인턴, 아르바이트, 계약직 한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, 네,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했었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전 계속 프리랜서 통번역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반년 이상 했던 이 사과책방을 어떻게든 이제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, 제 친구 중 한 명이 야, 통번역 그거 수요가 한정돼 있는 거 아니야? 그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? 더 팽창 안 하겠지,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들은 제가 하는 이 영어 통역 번역 이거를 이제 요새 애들 영어 잘하잖아, 뭐 이런 소리도 있었고,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 뭐 구글 번역기도 있고 이런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개발되면은 야, 뭐 너 그거 계속 할 수 있겠냐? 뭐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좀 약간 한번 비판해 줬었는데, 제가 그 비판을 한번 받고 나니까 바로 뭐라고 하기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저는 이 책 뭐냐,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, 이 책을 또 이제 덕분에 제가 뭐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통번역사라던가 뭐 번역사라던가 아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뭐 또 이제 친한 거랑 안 친한 거랑 그건 또 차이가 있으니까. 네, 그랬었고요. 그래서 저는 요새 한 2주 정도 된 기간 이제 제 지인들 만나면서 어떤 형 같은 경우는 야, 너 그래 뭐 이제 만약 취직 고민이고, 전 이제 좀 스타트업 창업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았었는데, 뭐 그렇다고 아이템 돈 뭐 이런 뭐 멤버 아직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었던 거고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지인 중에선 제가 요새 만났던 형 중에서 뭐야 넌 좀 비격식적인 걸 제가 좋아하니까 너는 뭐 인재개발원 이런 데 가봐라. 근데 그런데 또 아무나 들어갑니까? 또 제가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겠죠. 그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그냥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본사 헤드쿼터에서 이제 차출해갖고 뭐 이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.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, 이제 그러던 중 어떤 친구 한 명이 야, 너 통번역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걸 계속 열심히 하면서 그냥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방송을 단순히 네 취미가 아니라 뭐냐 이렇게 좀 이거를 취미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로 제가 계속 이렇게 변환, 개선, 개량시켜갖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제품 하나의 제대로 된 서비스로 구축하는 거 어떻겠냐고. 네,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좀 많이 옳거니 이런 생각도 했었고, 너무 좀 제가 원했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물론 제 친구 중 한 명이 비판적이었던 친구의 말을 듣고 전 바로 포기하지 않고, 어차피 그때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이었으니까요.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. 자, 그래서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제 계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한번 이 책의 저자는 김우열 번역가이고, 이 김우열 번역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김우열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.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런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무슨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설계하는 회사에서 이제 하면서 일을 하다가 뭐 어학연수인가 유학인가 뭐 이런 걸 가게 됐다고 해요. 거기를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우선 전업 번역가로 바로 시작하지 않았고 우선 통역을 먼저 해보게 되었다고 해요. 통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게 기술 번역이라고 합니다. 기술 번역이라고 하면 뭐 특허,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이제 요새 세계 전국 곳곳에시랑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계약서 뭐 등등 뭐 이런 전문적인 번역 있잖아요. 뭐 의료 뭐 등등 이런 거 있죠. 그래서 이제 네, 이렇고
뭐 번역 같은 경우는 초벌 번역도 전문 번역도 있지만 뭐 이런 번역의 그런 것도 있고 번역의 종류도 좀 나뉘어지잖아요. 이렇게 해서 김호열 번역 같은 경우는 기술 번역으로 시작했다고 했죠. 근데 기술 번역 말고 기술 번역, 영상 번역, 출판 번역 뭐 크게 한 이 정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김호열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2015년 기준으로 약 한 10여 년 정도 업계 종사,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 번역업에 종사를 하셨고요.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번역하신 책이 약 한 50여 권이 된다고 합니다. 참 대단하시죠? 그래서 네, 이 김호열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번역하는데 이제 이분의 책,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? 이 책은 참고로 출판을 좀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책이고요. 출판 번역 말고 영상 번역을 또 다루는 책도 있지만 그 책은 제가 이제 요새 제가 한 2주 정도 이제 뭐 있으면서 막 통번역직 관련해서 제가 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.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데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좀 이런 요새는 제가 과거에 뭐 아르바이트 했을 땐 뭐 이렇게 회사 같은 데 가서 면접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 프리랜서 통번역이라던가 요새는 주로 이런 샘플 테스트, 이런 번역 샘플 테스트를 주로 이렇게 이메일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지금 번역 테스트를 제가 이제 의뢰받아서 제출했고 한 두 군데 정도 했고 어떤 곳은 뭐 한 특정 지정된 날짜를 줘서 하루 만에 24시간을 줄 테니까 맞춰서 송부해라 이런 데도 있고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제한 없으니까 단지 리뷰어들이 꼼꼼하니까 그냥 품질만 신경 써서 제출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. 이런 데도 있었고, 뭐 또 이제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영상 번역이랑 좀 출판 번역은 많이 다른데요.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의뢰를 받아서 마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출판 번역은 거의 한 달,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반년까지 걸립니다. 그래서 이제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출판 번역은 마라톤이고, 영상 번역 같은 경우는 한 100m 달리기나 이런 좀 약간 단거리 달리기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이제 이 김우열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이 출판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뽑았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해당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그런 그 유창성. 두 번째는 국어 실력이 좋아야겠죠, 한국어.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를 이제 뭐 잘 이렇게 해당 언어를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어로 구현하지 못하면 말짱 꽝인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쓰기 능력. 왜냐면 아무리 그거 한국어랑 영어로 잘 이렇게 호환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이걸 잘 풀어서 써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? 마지막으로는 그 뭐냐 출판 번역이니까 책에 대한 그 번역 능력, 그래서 독서력,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어야 그 해당 책을 잘 이제 이해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참고로 이런 출판 번역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작하는 나이대가 30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. 20대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이런 영상 번역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부터 데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. 하지만 출판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아무래도 삶의 내공 같은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 경험도 이제 필요하고, 그리고 책도 아무래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, 뭐 이런저런 연유로 20대보다는 아무래도 30대 때 데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김우열 번역가 또한 30대 때 데뷔했다고 하고요. 뭐 그렇고, 네, 한 이 정도인 것 같고, 제가 뭐 또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보통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, 번역가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가 많이 있겠죠. 프리랜서니까 여러분 프리랜서라고 이제 한없이 늘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번역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보통 모니터를 보고 자기 혼자 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, 물론 같은 일을 하는 번역가들끼리 이렇게 사무실이라던가 공동으로 공간 임대해서 뭐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보통 이게 굉장히 혼자만의 이런 고독하거나 이런 뭐 그리고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 관리, 이런 몸 관리는 필수라고 하고요.
그래서 이제 그 번역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진입하는 경로가 일정치 않다고요. 이런 기무할 번역 같은 경우도 뭐 통번역 대학원을 나온 게 아니라 좀 뭐냐 얼떨결에 이렇게 데뷔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기무할 번역 이 나도 한번 나도 한번 번역해볼까 이 지금 제가 봤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번째 버전이었어요. 앞으로 세 번째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책 저자 김월 번역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판을 냈을 때는 번역을 너무 좀 쉽게 보는 거 아니 약간 이런 좀 약간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. 뭐 번역을 해서 이제 돈 받는 방법으로 뭐 매절이라던가 뭐 인쇄라던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판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걸 그 어조 같은 게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또 보통 직장인하고 프리랜서랑 또 이런 사업하는 사람,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한번 좀 이 책에서 비교했던 것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.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이제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급료도 줘야 되지. 그리고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렌트비, 뭐냐 이런 뭐 그 사무실 비용도 내야 되지. 그리고 자기가 일감도 물어야 되지. 뭐 아무튼 이런 사업가들은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프리랜서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이런 뭐 공간 임대라던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한 그렇게 매달적으로 고정 지출이 없을 뿐이지 다른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. 자기 먹는 거 뭐. 그리고 자기가 일감을 물어와서 자기가 이제 그 일감을 이제 납품받은 것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해서 제출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페이도 잘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이런 프리랜서들이 뭐 한 두 번째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프리랜서를 더 받는다고 뭐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이런 번역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. 학력 같은 경우에. 학력보다는 말이죠. 물론 실력이 중요하지만 근데 과연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김월 번역가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런 뭐 출판 번역 이런 출판 에이전시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번역한 사람의 뭐 이런 양력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고 약간 이런 넌저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실력이 좋으면 더 장땡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,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를 뭐 간략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뭐 성공한 번역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3, 400 뭐 이렇게 벌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가 같은 경우에 꼭 번역만 하고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. 강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프리랜서 통번역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결심을 먹게 된 계획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통번역 한지 한 3개월 됐고 앞으로 한 2개월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. 이제 또 경상도 가서. 근데 지금 저는 크게는 지금 두 군데의 에이전시가 있는데요. 지금 저한테 이렇게 3개월 전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해줬던 그런 에이전시도 있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2개월도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통번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통역 같은 경우로 이런 뭐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를 주한 외국인들 대상으로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통역을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우선 그래서 전 통번역직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. 통역하고 번역의 차이점을 들자면은 이제 김우열 저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음악과 미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두었어요. 왜냐면 통역은 말이고 번역은 글이잖아요. 그래서 통역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쥐어짜느냐 약간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글이다 보니까 뭐 꼼꼼함 뭐 그래서 같은 큰 예술이라는 장르로는 어떤 큰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상호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 거고요.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책을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번역 에이전시 있잖아요. 뭐 엔터스 코리아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뭐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일감을 취득해서 이렇게 일하는 방법도 있겠고 첫 번째로 그리고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죠. 그리고 통번역 학원 뭐 이런 데 들어가서도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강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아 아무래도 일감을 얻어서 데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뭐 통번역 대학원 안 나와서 어떻게 좀 우연한 과정에 지금 이 길을 접어들 수 있고 저도 아직은 출판 번역 하고 싶다 희망만 한 거지 이거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34번째 아니죠 43번째 나도 번역 한번 해볼 거야. 김희열 저자의
이 책을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. 이 책은 참고로 2013년 버전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15분 동안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제발.